알리바바니, 텐센트니, 바이두니 이런 데들이 청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왔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가장 풍요롭게 자란 세대입니다. 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자리들은 근데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건 구조적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되돌릴 수가 없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땅한 대안은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입장과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달라서 지금 일종의 동상이몽 같은 현상, 또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청년 실업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2023년 6월 달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청년 실업률이 21.3%입니다. 그러니까 16세에서부터 24세 인구, 그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5분의 1이 실업자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2018년만 하더라도 그 숫자가 11%였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었는데 5년 만에 그게 5분의 1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거의 2배가 뛴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21.3%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청년 실업률이 한 46%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16세에서 24세 인구가 9,600만이랍니다. 그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인구가 4,800만이고요. 그럼 나머지 4,800만이 근로가능 인구일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 근로자로 잡힌 인구가 2,600만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2,200만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일을 못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2,200만인 거죠. 그 중에서 실업자로 잡히는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그럼 일을 안 하는 사람 2,200만 중에서 실업자 600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럼 1,600만은 뭐냐? 그냥 집에 있는 거죠. 소위 탕핑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0만 중에 2,200만은 실업자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46%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통계의 그 뒷면에 숨어 있는 내용인데 보통 실업자냐 아니면 근로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할 때 국제노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시간을 일하면 이거는 근로를 하는 거다. 10시간보다 못하면 예를 들어 9시간이다. 그러면 이게 실업자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게 20시간인가 그렇고 미국은 15시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일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ILO 기준이나 이런 데에 의하면 실질적인 실업자인 사람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경제 성장을 해야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지난 30년 동안 199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첫 번째는 수출입니다. 세계의 공장이 된 거예요. 중국은 무엇이 있느냐? 싸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외국 자본들, 외국 기술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그것과 중국의 뛰어난 노동력이 결합이 돼서 싸고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생산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서방의 시장에다가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 시장에다가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이게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외국 자본 빠져나갑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기술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력은 어떠하냐? 이제 중국 노동력도
과거와 같지 않아요. 중국의 청년들이 과거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그 힘든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을 찾아왔던 그 이유,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떠하냐? 서방의 시장은 그대로 있느냐? 또는 더 커질 수 있느냐? 아니죠. 미중 갈등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이런 연관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 EU 국가들이 시장을 점점 중국으로부터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자본, 기술, 노동력, 시장 모두 다 예전 같지 않고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2008년 이후,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중국이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부동산 개발을 많이 했고 그게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또 집값은 떨어지고 공사는 중단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고 이 부동산 내수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고 모두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와 사람 간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기업들 중에는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사람을 못 구하는 일자리가 3천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청년들은 또 갈 데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뭐냐? 청년들의 기대치, 그걸 채워줄 기업들, 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오던 것들이 IT 기업들입니다.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바이두니 이런 데들 말이죠. 이런 데들이 청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왔죠. 그래서 대졸자들을 많이 흡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IPO 기업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그것을 취소시키는다든가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것은 이 기업들의 속성과 또 공산당이 추구하는 방침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속성은 뭐냐? 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규모의 경제가 없어지고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지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요. 기업 사이즈가.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알리바바 같으면 중국 전역을 다 커버를 하고 우리나라까지도 커버를 하고 다른 나라도 커버하고 그럴수록 점점 더 물건들은 좋아지고 값은 싸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히 커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산당 하나만이 중국의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이런 데는 중국 전역의 소비자들을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공산당에. 실제로 마윈이 중국의 공무원들을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규제를 하는데 말이야 무슨 전당포식으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공격을 할 정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을 규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 대졸자들이, 고학력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신입사원 채용이 다 멈췄기 때문인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외국 기업들이 나가고 또 외국 기업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도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 직장들,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직장들보다 외국 기업들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미국에 유학가 있던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미국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청년들이 외국 기업,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뭐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일자리는 뭐냐? 그거는 공장인 거죠. 전통적인 중국의 공장. 거기에 청년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링링호우 세대라고 하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예요? 가장 풍요롭게 자란 세대입니다. 부모로부터 거의 뭐 소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떠받들어져서 살아온 그렇게 자라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국영기업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의 종사자 숫자가 계속 늘어난대요. 그러면 이 국영기업은 앞으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요. 적자를 내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숫자가 이미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국영기업들의 적자는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적자는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느냐? 국영은행들에서 계속 대출금을 차환해주고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사실은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거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사람들이 공장에 가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꽤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천만 개의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가 3천만 개 정도나 된다고 해요. 2025년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숫자일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상 이것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궁여지책으로 나오고 있는 대안들이 자동화를 많이 하는 거죠. 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대안이 지방도시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도시들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은 1선 도시에 있던 기업들, 예를 들어 베이징이라든가 샹하이라든가 셴젠이라든가 이런 데 있던 도시들이 2선, 3선, 그러니까 1000만 이상 도시에서 500만 도시, 300만 도시 또는 100만 도시 이렇게 이전을 해가는 거예요.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업자로 있는데 실업으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지방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대안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방식인데 정년 연장인 것이죠. 중국은 보통 여자가 55세, 남자가 60세면 퇴직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개는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 있대요. 이것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워낙 굳어 있어서 잘 안 바꿔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좀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필요성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는 예전 같으면 워낙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아무나 데려다가 쓴다. 그중에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이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고르는 데 굉장히 신중하게 됐다는 거죠. 딱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매우 정성 들여서 고르는 일도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컨설턴트한테 사람 뽑는 것을 의뢰한다든가 또 직업 훈련을 강화를 해서 사람의 생산성을 올린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 이 중국어를 한국 발음으로 읽으면 불원 위국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이 사이트들이 다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국가를 위해서 나는 싸우지 않겠다. 왜?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중국인들로서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겁니다. 천안문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람들에게 민주화 대신에 제시를 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냐? 일자리 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보다 늘 잘 살게 된다. 오늘은 어제보다 잘 살게 된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약속을 했던 겁니다. 천안문 사태를 지나면서. 그리고 한 30년간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아니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왜 전쟁이 나면 중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죽어야 되느냐. 이게 대개는 대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까지 사람들의 충성심이 약화가 됐다. 이건 경제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난 코로나 막바지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말하면 잘못하면 잡혀갈 것 같으니까 백지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겁나는 일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봉쇄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없애버린 거죠. 갑자기 자유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 젊은 세대의 시위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섭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업 문제, 경제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건 구조적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되돌릴 수가 없다. 유일하게 되돌릴 수 있는 부분적으로나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진핑 주석 또 공산당 지도부가 지도 원칙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첨단 산업만 하지 않고 거기에 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인민들의 소비를 위해서 쓴다. 이런 것으로 바꾼다면 어느 정도는 이런 그 긴장이 완화될 수가 있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기조와 맞지가 않다. 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그건 역시 공산당 기조와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게 청년들한테 저 시골 내려가서 일을 해봐.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저 시골에 가서 동굴에서도 지내보고 그렇게 고생을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보시오. 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청년들이 없는 거죠.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어느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가 막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시위나 불만에 대한 탄압 또는 억제 정책, 덮어버리는 정책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거죠. 지도부를. 그렇게 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 실업자? 네. 방콕러? 네. 직업적 방콕러? 우리말로 하면 뭐 그런 정도겠습니다만은 중국말로는 그게 탕핑족이더라고요. 탕평.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거죠.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그게 직업이라고 그냥 뭐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땅한 대안은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 이 청년들과 또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의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